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호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또 그대로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또 했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후퇴하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램 리서치 같은 이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은 가이던스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실제 저점일 수 있다 하는 이제 전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의 그 반도체주에도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한 0.25% 빠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수가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가 넘게 1.2%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소 좀 늘어나면서, 물론 이게 이제 외국인들 매수라는 게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지만, 그래서 낙폭을 조금 이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은 거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동시효과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나 개인은 이제 반대편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73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2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95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544.40포인트, 어제보다 0.73%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약보권에서 시작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 쪽에 서 있는 모습은 요즘 자주 보이는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장중에 1.96포인트 종가도 그렇지만 거기까지 갔다가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종가에 다시 밀려 내려앉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상당한 좀 하락폭을 오늘 나타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8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8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4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868.82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1.91%,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한 이틀 사이에 완전히 그 기술적 분석이 싹 바뀌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20일하고 10일 사이에 빈 공간에 놓여져 있어서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올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 코스닥도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단 이틀 만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락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늘 걱정하던 수급에서의 신용 물량 압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28원 20전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5원 4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면,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1,763억을 샀어요. 순매수했어요. 기관과 개인은 팔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338억을 샀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냥 9억 샀습니다. 9억. 그 다음에 LG화학 27억 사고, 특이한 건 외국인이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355억을 순매수했어요. 355억을 포스코 홀딩스를 순매수를 했는데, 이 고점에서 파라는 공매도에 대한 일부 상환인지
아니면 뭐 이 정도에서 다시 산 건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이 산 거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도 뭐 27억이면 큰 거 아니고, 포스코홀딩스 뭐 그 정도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559억을 샀고, 현대차, 기아 다 111억, 97억, 1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 정도가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오늘 465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25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을 개인은 561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도 32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NF는 외국인들이 106억을 샀어요. 순매수를 했고, 반면에 개인은 9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뭐 계속 그 세 종목이 바뀌어가요. 이게 일관된 걸 보이지 않고 외국인이 하루는 이쪽 샀다, 이쪽 샀다. 그래서 이제 그게 흔히 얘기하는 CFD 계좌를 이용한 외국인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움직인 섹터로는 사료, 비료, 뭐 대두, 육계 관련 뭐 이런 거. 이게 결국 이제 아시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그 수출 협정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인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러시아 그 외무장관하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그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또 이제 곡물값이 오르면서 이거 오늘 얘기한 이제 관련 사료나 뭐 대두 이쪽이 이제 튀어 오르는 거 아니냐. 육계도 그렇고, 예. 그 육계 이거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중에 우리는 삼계탕을 먹잖아요. 지금부터 아마 그 병아리 길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료값이 오르면 그것도. 그래서 하여튼 올 하반기에 또 기후가 엘니뇨 현상이 관측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세계 곡물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에 큰 타격이 올 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계 식량 공급망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래서 이제 오늘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이런 거, 아시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주제로 이제 다뤄졌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폭탄 뭐 지원하는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 재건 관련도 뭐 얘기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뭐 이거 얘기 갖고 건설은 뭐 며칠째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로 가는 거에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보고, 건설은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건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하나 터져야 돼요. 터질 때가 살 때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같은 부분도 조금 움직였는데, 이제 요금 인상 가능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2차 전지 전고체 부분, 2차 전지 중에서 그게 이제 전고체 사용료화 때문에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투자한다고 그랬고, 정부가 어제 이제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제 국가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 덕으로 이제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올 들어서 이어지던 상승, 올 들어서 이제 계속 상승을 했죠.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이 어제 이어서 이틀째 진행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미국은 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다음 달 이제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25bp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다 기정사실화 80% 이상이 그럴 거라고 예측한다니까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이제 여기서 어설피 끝낼 수 없다. 자넷 옐런 장관도 이제 인플레가 우선이다. 인플레 잡는 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 생각도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프로그램은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종료가 되겠지만 고용 부분의 문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런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 또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이것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치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나올 텐데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생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런 거는 이제 일부 반도체에서만 인정이 돼서 그것만 이제 상승이 용인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매달리면 떨어집니다. 이게 오르지 못하고 매달려 있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도 테라스 같은 형태가 이렇게 지속되면 특별한 재료 없으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뭐냐면 위에 하중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신용융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코스피를 넘어섰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래서 10조가 넘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증권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신용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추가적인 신용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신용을 중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쪽 거를 이제 사고 막 하는 사람들이 신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종목을 팔죠. 다른 종목을 팔으면서 이거를 물타기를 해요. 이제 그런 현상. 그건 이제 제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증권사가 신용을 중단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이 이제 약간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밀려 내려올 때 사야 된다. 나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다. 사야 되는데 신용 안 주니까 그러면 이제 딴 종목을 팔아가지고 그럼 딴 종목 팔면 딴 종목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타는다. 이제 이런 거죠. 별로 좋은 이제 방법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신용에 과부하가 걸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코스닥 150에 대한 선물 그 ETF 중에서 인버스가 무려 그 3개월 동안 7천억이 넘게.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2차 전지 쪽에 코스닥에서 종목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계속 과열이다 뭐다 하니까 겁나서 못 샀어요. 못 사고 기다리는데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러면 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난 인버스 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난 반면에 오히려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레버리지는 오히려 7천억 이상 줄었어요. 7,400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공매도,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공매도라고 할 수 있는 대차 잔고가 이번 주에 이 코스닥만 20조가 넘었잖아요. 2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수급상에서 하방을 누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하중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치고 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뭔가 안 떨어지게 사과를 받치고 있는 동력이 없으면 이게 무게가 무거워지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늘 이렇게 하중이 많이 걸리면 진짜 만류인력 법칙처럼 못 버티고 떨어졌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뭐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상승 동력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간 하중이 많이 걸리면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얼마간은 이런 이제 좀 과도한 무게를 덜어내는 그런 시장 움직임을 좀 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급의 왜곡 현상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배터리를 사면 10년 후에 100배가 올라서 팔자 고친다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잘 안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매매 원칙상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런 배터리 업계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거에 빠져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너무 변수가 많다. 그 오르는 거를 봐서 매수 시그널 나오면 사는 거고, 매도 시그널 나오면 파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이제 유명한 분하고 또 이제 이게 세림 메이 5월엔 팔아라 하는 이제 퀀트 분석 기준으로 해서 또 그것도 얘기하는 유명한 분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시장 왜곡 그분들이 만들어냈다기보다 이제 그런 인기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해도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안 되지만 이제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장이 좀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한편 이제 우리 백만개민 당원 여러분 우리 입장에 우리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종목들을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냥 매매를 결정하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더 보유해 갈 거냐, 정리를 할 거냐. 오늘도 한 분이 그 투자스쿨에 한 분이 댓글로 장중에 좀 문의 오셔서 아직은 1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데 좀 기다릴까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세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매매 원칙으로 정한 거잖아요. 근데 댓글에 이 매매 원칙에 관해서 질문을 해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매매 원칙이라는 총괄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보시고 그냥 너무 쉽게 답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질문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뭘 질문을 하시는지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본적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를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지 이게 10일 이동평균선만 보고 전체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5일 이동평균 생명선, 10일 파동선, 그 다음에 20일 추세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매 결정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파동선인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공부 안 하신 게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질문하시는 거 보면 이분은 그래서 질문이 형성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전체를 주말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공부를 하셔야죠. 천천히. 이거를 무슨 전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0일 이동 평균선이 기울기가 기울으면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뭘 팝니까? 10일 이동 평균선 기울기가 꺾이는 거를 매매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최고점에는 못 팔아요. 최고점. 근데 최고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최고점인지 알고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N자로 또 가면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 하셔서 계좌가 많이 이번에 복구됐다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부분만 이렇게 탁 물어서 제가 딱 답해 줄 수도 없지만 질문이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이거 갖고 그러면 주식 투자 절대로 돈 못 봅니다. 여러분 해닥집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시험 보면 성적 잘 나와요? 그냥 해닥집은 해닥집.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이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문제를 풀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아마 한 15번도 넘겠죠. 어떤 분은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댓글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 안 하시면 뭐 계속 뭐 할 수 없죠. 예. 이게 말을 물가로 데려가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 종목이라고 보는 포트 하나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인생 종목이잖아요. 이거 되게 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 덩어리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트레이딩 했던 거, 그런 것들은 매매 원칙에 의해서, 이것들이 매매 원칙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팔아서 어떻게 해요? 현금화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켜보는 거죠. 언제까지?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을 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서둘러서 가지 마시라 자꾸 그러잖아요. 서둘러서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서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금요일인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끝났지만 우리가 이미 이거는 예상을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깊게 빠져서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 기회가 오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주가가 매일 오르기만 하나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 남의 집 얘기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매매 원칙상 그 시그널이 잡힐 때까지를 그 기준선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뭐 금요일이라 슬콘생에 제가 연주 한 곡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아는 조영필 씨 친구여라는 노래인데, 이게 5월은 이제 5월에 주식을 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린 메이. 이건 뭐 8.15에 가니까 저한테도 질문하던데. 예, 그런데 8.15 영상도 아마 오늘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월이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증시에는 아니지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이번 달에 있죠. 그래서 이제 참 바쁜 5월인데 5월 되면 이제 그런 행사 때문에 참 바쁩니다. 근데 5월이 오기 전에 이제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그런 친구한테 한번 연락 좀 한번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딱 그럴 때 아닌가.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하고 연락도 해보시고 그 대신에 주식 걱정 뭐 여러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